자, 여러분 교재 67페이지에 오겠습니다. 또 우리가 출제를 또 매년 또 하는 토지의 특성이죠. 세 번째, 우리의 시험 문제에 또 매년 출제하는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이 토지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 자,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원초적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또 두 번째가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자, 인문적 특성은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토지에 누가 인간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 후천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이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적 특성은 이 자연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을 완화를 시켜주는 특성을 가진 게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우리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 잘 공부해 두셔야죠. 특히 이 특성 중에서도, 토지 특성 중에서도 뭐를? 자연적 특성. 여기서 정답을 묻죠. 그럼 자연적 특성에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가 부동성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죠. 자, 동은 뭐죠? 움직일 동, 움직이지 않을 부자, 움직이지 않는 특성. 그러니까 토지는 지리적 위치 그 자체가 고정이 되어서 인간이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동시킬 수 없다. 이동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비이동성. 근데 움직이는 물건, 에어컨, 냉장고는 이동할 수 있죠. 움직이는 물건은 동산이야. 동산은 이동성이 있고 부동산은 뭐다? 비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뭐가 돼?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부동산은 공시 방법으로서 뭐를? 등기, 동산은 점유예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데, 시험 지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요겁니다. 우리 부동산에선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 지역에 국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뭔다? 국한시킨다. 그 지역 안으로 국한시킨다. 국지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출제되는 용어다. 국지화. 국지화라는 용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안으로,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분석을 해야 돼. 토지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를 분석해야 돼? 지역을 분석을 해야 돼. 지역. 그래서 지역 분석에 뭐가 나오죠? 필요성이 나타나요. 우선 국지화로 인해서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외부, 바깥,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토지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또 뭐 외부 효과라고 해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자, 여러분, 토지가 속해 있는 그 위치는 고정되는데 뭐가 들어온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토지 가치는 하락을 하고, 대규모 생태 공원이나 대학교가 들어서면 토지 가격은 오르죠. 이게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 영향 많이 받죠. 자, 또 외부 효과도 우리 최근에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뭐와 관련이 있다? 부동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가끔 얘기죠. 뭐 우리 상가 점포 구할 때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한데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가격을
위치 가격화한다.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 규율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 관계 법규가 상당히 복잡해요. 위치가 고정돼서.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어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그래서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돼.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또 되게 돼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또 어떻게 돼요? 취득세 같은 거 뭐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지방자치단체 조세 수입의 근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부동산.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 많아요. 예.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우선 대표적으로 기본이니까 요 세 가지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부증성. 자, 부증성이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68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증성. 증가할 증입니다. 증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토지거든요. 자연물인 토지에 생산 비용을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자, 일반 상품은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이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죠? 이게 비생산이 안 된다. 생산성. 또 뭐라고 하냐면 면적의 유한하다. 면적의 유한성 또는 뭐 수량의 고정성이라고 하는데, 자,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비생산성은 엄격한 의미에서 토지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공급을 보유 공급, 보유하다가 팔려고 내놓는 거 보유 공급, 또 용도 변경해서 공급을 한다.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한 용도 변경에 따른 공급이 되게. 왜? 생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토지 공급을 생산 공급이 아닌 보유 공급, 용도 변경에 따른 공급이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면적이 유한하거든요. 자, 유한하기 때문에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유한하기 때문에 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희소성이라고 해요. 자, 희소성인데 이 희소성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점점 경과함에 따라 가중돼요.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쌉니다. 골동품 희소성이 높죠. 가격 비싸요. 그래서 희소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뭐가 돼? 높아져요. 가중된다. 자, 그리고 면적이 유한하다 보니까 우리는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또 근거가 되죠.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에 또 뭐가 된다? 근거가 돼.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의 근거. 많이 들어본 용어죠. 공개념. 자,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어떻게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뭐가 되냐면 물리적 공급이에요. 자,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 물리적 공급. 요거는 부증성인데 여러분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지표의 총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시킬 수 없어요.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변화가 없어요. 불변이야. 불변이기 때문에 증가시켜 줄 수 없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주어야 되는데 물리적 공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출제하거든요.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는 물리적 공급 중에서 전 세계 물리적 공급 중에서 약 20%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 자, 경제적 공급은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자, 용도가 토지 다양한데 이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 임야를 뭘로 조성한다?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늘려주거나 또 뭐를 한다? 여러분이 간척, 개발을 한다든지 송도처럼 우리는 공유 또 뭐를 수면을 매립을 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간이 이 전체 토지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신부분은 인간이 이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걸 인간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 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증가가 뭐다? 가능하다. 자, 여러분이 23회 시험 그리고 29회 시험 요거 정답 질문이야. 증가시킬 수 있다. 시험에 뭘로 나온다? 증가 안 된다로 나오겠죠. 증가시켜줄 수 있다. 꼭 기억해둬야 돼.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 조성, 간척 개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증가시켜줄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요 용어를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부정성에서. 자, 여러분 도시로 인구는 계속 집중되기 때문에 도시 토지인 택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여러분 도시 외곽에 있는 임야 등을 택지 조성해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공급이 안 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토지인 택지는 뭐한다? 점점 뭐를 해야? 부족하겠지. 도시 토지인 택지가 점점 부족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 택지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경쟁을 벌여?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 그러면 수요자 간의 경쟁은 부르는 게 값. 뭐가 오른다? 토지 가격. 집가는 뭐한다? 상승한대. 상승폭이 점점 커진 거야. 이 상승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건물은 점점 뭐가 돼? 고층화된다. 그러면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을요, 전문 용어로 집약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집약화 또는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뭐한다? 촉진한다.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또 2년 전에 요걸 또 정답 물었죠. 집약화가 떴거든요. 그럼 답은 뭐다? 부증성이 정답.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약도란 용어가 이제 있는데 토지 이용에서의 이 집약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집약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은 아까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이 노동과 자본. 여러분 단위 면적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하거든요. 요게 집약도라고 하는데 이 집약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노동 자원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을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이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의 지가가 뭐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집약도 개념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집약도가 여기 높아야 돼요. 건물이 고층화되면. 집약화를 촉진시킨다. 자, 부증성에 관련해서 우선은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구분해 두시고 특히 용도적 경제적 공급 알아주시고 집약화라는 용어 하나 잘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뭐다? 영속성.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또 여러분이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또 변화가 없다. 불변성인데, 자, 이 비소모성이기 때문에 토지는 뭐가 돼요? 비소모적 재화다.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는다. 비소모적 재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토지 가치는 감소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토지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건 무슨 특성? 영속성. 물리적으로 토지에 있어서의 감가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광산을 어떤 지역에 개발이 되면 어떻게 돼? 인구가 들어오죠. 개발로 인해서. 그러면 가격이, 토지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 광산이 폐광이 됐다. 폐광, 문경처럼 이제 개발하다가 폐광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떠나죠. 떠나면 어떻게 돼? 땅을 팔고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가격은 떨어지죠. 근데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는 안 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가치는 떨어질 수 있죠.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뭐는 가능하다? 예, 경제적 측면에서의 감가는 가능하다.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될 수 없지만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는 없다. 예,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되니까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뭐가 우수하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일반 상품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어떻게 돼요? 투자 선호도를 높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니까.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비소모적이니까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 이 질문도 많이 출제해요.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것도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뭐죠?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말하고 또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또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줘서 이용토록 할 수 있죠. 본인은 뭐 받아? 지대를 받은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발달한다? 토지에 대한 뭐가 발달? 임대차 시장이 발달.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고 또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뭐가 발생하죠?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전문 용어로 자본이득. 그리고 토지를 빌려줘서 얻는 대가, 지대 수입을 우린 전문 용어로 소득이득.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지문상에 소득이득, 토지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향유, 누릴 수 있다. 어느 특성? 답은 영속성. 작년에 영속성이 정답.
박스에 3개 냈거든요. 그 중에 지문 요거 하나 나왔고 또 하나가 나왔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소모가 안 되니까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요 지문이 또 요 지문 나오고 요 지문 나오고 부동산 관리 필요성 3가지를 묶어서 어느 특성이냐? 정답, 영속성.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왜? 수익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모가 안 돼서 여러분 토지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해요. 영속성. 그래,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26회, 27회, 30회, 3회 영속 정답이었어요. 28구에는 부증성이 2년 영속 정답이고 하여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4번째는 뭐가 나오죠? 개별성. 여러분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정된 위치마다 지형, 지세, 집안의 상태가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동질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비동질성. 또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는 또 뭐하다? 불가능하다.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죠? 시험 문제에 어떻게 돼요?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한다? 제약합니다. 대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을 해요. 용도적으로 비슷하면 대체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다 토지마다 다 달라요. 개별화, 또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구체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죠.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는 조건을 분석해야 돼. 그래서 무슨 분석? 또 개별 분석. 부동성은 지역 분석이고 여기는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토지가 다 다르니까 토지 간의 비교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표준지, 여러분 감정평가 배우면 표준지 배울 텐데 표준지,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개별성으로 인해서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평가할 때 누가 평가한다?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뭐 한다? 개별화, 동질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 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의 도출이나 이론의 전개가 어렵다. 또 여러분 일반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죠. 대량 생산되고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자, 표준화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상품 뭐죠? 일물. 한 가지 가격 뭐다? 일가. 그러니까 한 가지 물건이죠.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뭐다? 가격. 일물 일가라고 해.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뭐와 관련이 있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하나하나의 부동산을 뭐죠? 개개의 부동산을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 뭐 한다? 독점화가 돼요. 독점. 21년은요, 비독점으로 출제했어요. 독점화가 돼요. 개별성과 관련입니다. 또 하나,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토지와 계속
인접,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인접성 또는 뭐라고 한다? 연결성 또는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는 거의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뭘로 출제해버린다? 부동성으로 출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공부할 때 여러분 뭐에 중점을 둬야 돼?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요 네 가지를 진짜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이죠. 여러분 주어진 토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토지로부터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뭐가 또 최유효 이용에 뭐가 돼요? 성립 근거.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은요,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 그리고 주어진 땅에 부지에 어떠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가 적합한가를 결정해 준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적지론의 근거. 주어진 땅에 어떤 용도가 적합한가 결정해 주는 것을 적지론이라고 해요. 적지론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2개 이상 주상복합금을 병존할 수도 있어요. 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바뀔 수도 있죠. 용도의 전환, 용도의 경합, 용도의 병존을 가능케 해요. 또 용도마다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고요,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우리는 뭐가 나온다? 우리는 합병. 자, 여러분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할 수도 있고, 또 주어진 필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도 있죠. 합병, 분할의 가능성. 왜냐?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우리 용도에 따라 자유로이 토지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데, 합병 분할하면요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을,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한정 가격.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한정 가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한정.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입니다.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니라. 자, 그리고 토지는 또 뭐죠? 위치는 고정됐지만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 예를 들면은 학교, 대학교가 이전한다, 이런 거, 공장 이전한다, 이런 건데, 또 경제적, 여러분 아까 GTX가 들어선다, 예? 교통체계의 상태가 변화를 하는 거, 경제적, 여기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 그럼 이건 무슨 요인? 행정적이지.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뭐라고 한다? 가변성이라고 한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가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요, 5개를 낸다. 자, 보기 5개를 낼 때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내든지, 아니면은 부동성, 부증성 2개,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내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출제를 많이 해요. 또 박스를 이용해서 출제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26회, 27회 그리고 29회, 30회는 박스로 출제했어요. 박스도 많이 출제한다는 거죠. 박스 안에 파생되는 특징 한 2-3개 넣고 관련된 특성 뭐냐 묻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년 또 우리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우선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69페이지에 문제, 중간에 문제 하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맨 끝에 없다가 포인트예요. 맞는 질문이에요. 요 1번은 개념, 부증성 개념이고 2번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에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여러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할까 안 할까요? 많죠. 일반 상품과는 달리. 2번 맞고 3번 매립이나 공유수면 매립이나 산지, 개간, 산지는 임야죠. 개간을 통해서 우리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자, 밑줄은 부증성의 예외이다. 밑줄. 틀렸잖아요. 아까 요거죠. 택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요것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뭐를 한다? 용도적 측면의 공급의 증가죠. 그 부증성 이론이 적용되죠. 왜? 물리적 공급은 변화가 없잖아요. 물리적 양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 이론이 적용된다. 부증성의 예외이다 하면 안 돼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 이론이 적용된다. 왜? 물리적인 토지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가 변하는 거야? 경제적 양이 증가하는 거지. 3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진짜 많이 출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토지의 지대,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 토지 가격 지가를 발생시키고 또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최유효용의 근거가 돼요. 자,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적인 토지에 대한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키죠. 그러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하지. 그래서 지가도 급등하죠. 입지 경쟁을 유발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정답. 이제 본 시험에는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3번 우리가 부증성 원래 좀 중요하니까 한번 문제 중요 유형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우리 총론 오늘 배우신 총론에서 세 문제 출제하는데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토지 특성, 토지 용어인데 부동산 개념 중에서도 올해는 31회 시험은 법률적 측면의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부동산학 강론에 여러분 제1장이 부동산 경제론,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 이론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또 우리가 배울 텐데 수요 공급부터는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수식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용어가 어려운 용어들은 아닌데 여러분 처음 듣는 용어라서 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 듣는 용어. 여러분 일어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뭐 당연한데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한두 달은요, 뭐 과목이 왔다 갔다 해요, 용어들이. 모든 과목이. 그래서 그게 정리되려면 한 4개월 정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용어에 익히면 돼요. 이 개론은 용어를 좀 많이 하시면 60%는 공부된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